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9월 11일 시장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종목 장세고, 아주 그냥 그 대형주는 안 가요. 대형주는 눌러놓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특히 로봇이나 요즘에 로봇주 엄청 강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 요즘에 보톡스, 특히 이제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 계속 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차례를 꼭 기다리시고 함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장 마감하기 1시간 전 정도에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오늘 근데 장 자체가 큰 변화 없어서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 출시했는데 거기에 하이닉스가 제품 들어가고 또 중국이 지금 아이폰 쓰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랑 아이폰 얘기 좀 해드리고, 여기 정유화학은 태양광 얘기고요. 화학도 담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유통 밸류에이션 요거 GS 리테일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번에 애널리스트 초청해서 공장을 탐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두산 로보틱스 아마 많이들 청약하려고 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충분히 할 만합니다. 예, 저도 또 자료도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가, 투자의 시대에 읽어야 될 것, 반도체 긍정적 신호에 주목하자, 중국 스마트폰 방향성 점검, 글로벌 의약품에서 요새 비만 치료제 진짜 뜨겁죠. 예. 오늘은 이렇게 유한여행도 급등하긴 하던데 일단 제약주들 좋고요. 또 연준의 입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발언 있고, 오늘 좀 2차 전지에 오전에 좀 영향을 줬던 게 그 고션, 이제 사실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인데 중국 회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승인 받았다라는 또 보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2차 전지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애플은 아마 아이폰 판매량이 한 5%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만 간단히 요약했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항상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 이제 우주항공과 바이오 좀 보자, 요런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용이 긴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글 종류는 많은데 내용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많으니까 종류가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날 올렸던 함께 배우기는 제가 얼굴을 저 위로 올렸는데 다시 원상 복구했고, 함께 배우기는 되도록이면 그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모바일 부품 재고 회복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메리츠 증권이 파악을 한 것 같은데 낸드 업계 채널 체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부품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바죠, 키옥시아가 이제 샤오미 등 이런 이제 물량 계획을 24년도 물량 계획을 준비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도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오더컷. 그러니까 뭐냐면 주문 축소. 이게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울러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모바일 메모리 제품가 반등이 좀 관찰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판가가 좀 낮춰졌는데 이번에는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부 또 잡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D램, 낸드는 되게 안 좋다 그랬는데 낸드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공정만 볼 건 아니에요. 전공정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성이냐면 지표는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그게 좀 답답한데 결국엔 펀더멘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같은 이제 메리츠에서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아이폰 15 결론은 뭐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애플이 중국에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걸 단지 중국의 이제 뭐 이 공무원들한테 쓰지 말라고 해서 중국의 전역에 아이폰 쓰지 마라, 이거는 너무 좀 오바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 관영 기업이나 중국의 뭐 군사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서 못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테슬라 차도 군용 지역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이게 공무원 쪽으로 좀 더 메시지가 강화됐지만 요건 이제 약간의 그런 거 아닌가. 미중 관계가 좀 안 좋고 기술 경쟁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딱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국심 고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과 우리 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국심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폰 써라, 금지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의도된 그런 좀 플레이 같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이폰을 쓰려던 사람이 안 쓰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분명한 건 화웨이가 이번에 어쨌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폰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일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치만 뭐 이미 다 또 알려진 이슈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2022년 5월에도 이제 외국 브랜드 개인용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자국산 PC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기구 국영기업에 지시를 했는데 오히려 애플 맥이나 아이패드 판매량은 또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라는 신제품이 나오고 여기에 메모리 빼곤 다 중국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애국심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폰에 일정 제가 봤을 때 일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아이폰은 아예 못 사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는 해외 출시는 좀 어려워요. 사실상 해외 쪽으로 출시하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OS가 달라요. 거기 운영체제가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코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모니 OS래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것들 작동 안 하면, 아니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걸 왜 씁니까? 그죠? 굳이. 예.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의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중국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쪽에서의 애플의 위치는 여전히 좀 계속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화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애플한테 좀 집중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화웨이 출시로 인해서 여기 메리츠에서는 그래도 여기 아마 1000만 대 정도 되겠죠. 그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데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복귀는, 그러니까 애플보다는 같은 이제 오포, 비포, 샤오미 같은 이런 중국 경쟁사 수요를 좀 잠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애플도 좀 영향 받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애플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화웨이 거 쓰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폰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이슈가. 그리고 그럼 이제 그런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애플이 뭘 해야죠? 인도는 삼성이 1등입니다. 인도 시장은 또 반대로 삼성이 요거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애플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또 역전할지, 인도 시장은 또 저가형 중심이니까 삼성이 계속 이길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또 인도 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아이폰 공급망 기업들의 상대적 실적 우위가 예상되고, 근본 제재와 하위 이슈로 주가 하락은 좀 너무 과도 있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이게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커지고 애플 점유율도 높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스마트폰은 저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플 아이폰 수혜만 받아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폰 중에서 어디가 수혜 받아요? 수혜 받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카메라 쪽이에요. 카메라. 왜? 화소수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게 그런 이슈였죠. 카메라가 바뀌면 검사 장비 수요가 급증합니다. 예. 물론 이제 하이비전도 영향 받겠죠. 이런 아이폰 이슈 때문에.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카메라는 계속 고사양화 돼요. 이번에 폴드 에디션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수혜를 받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스마트폰 쪽은 저성장이거나 역성장이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업 자체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만 기대 가지고 이제 쉽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 쪽이나 이런 걸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유영시 연구원님은 태양광 얘기 좀 해주셨는데, 태양광 요새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미국 이렇게 주가는 안 좋은데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사상 최초로 30기가와트 넘어갈 거래요. 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이 그게 좀 급증할 것 같고, 주택이 좀 안 좋았죠. 예. 근데 주택도 1분기에 좀 감소했는데 2분기에 또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나쁜지 않은데 주가만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태양광 설치하는 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성장해요. 예.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평균 8%씩 꾸준하게. 그러니까 태양광 투자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안에서 경쟁 강도라든가 기대했던 부분에 더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런 차이들, 또 실적이 기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한번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예.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 그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태양광의 방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도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을 많이 쓰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중국이 우회해서 가는 거 내년부터 차단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정책이 뭡니까? 미국산 철강 제품이나 이걸로 만들어진 태양광을 쓰면 보조금 10%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이나 미국의 퍼스트솔루션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걸 입증하기가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소유권이라고 서드파티 오너십인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더 서드파티 오너십은 그 어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너무 비싸죠, 몸값이. 그러면 구단이 이 선수를 이제 그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 에이전트나 이런 뭐 투자사 같은 데서 대신 구단 대신에 이 선수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죠. 구단 대신. 지금 아니면 다른 구단에 원소속 구단에 돈을 지급해주고 이 선수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제 3자가 끼어드는 거죠. 예.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 3자 소유권 이제 금융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객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주택용 태양광을 갖고 있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태양광을 자기가 소유 안 하고 리스 이런 걸 하는 쪽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태양광 리스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 이런 그림인 것 같고, 그래서 수요는 꾸준한데 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좀 교통 정리돼야 된다.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태양광이 무서운 게 중국 회사들이요, 좀 무서워요. 기술력도 장난이 아니고. 태양광은 어쨌든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거는 사실상 뭐밖에 없어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1등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과 배터리도 2등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점유율 면에선 원래 조선도 1위였는데 2등이고 수량 면에서 그다음 배터리도 뭐 중국 포함하면 2등이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제 1등 하니까 밸류를 높게 받는 거고, 근데 반도체는 뭐 그냥 압도적 1위고 중국이 못하니까. 태양광도 우리가 잘하긴 하는데 그냥 중국 애들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막 보조금 주고,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중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일 최악은 중국 기업들이 막 미국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뭐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런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법안이니까 요 그림만 이어진다면 또 내년도 그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순위는 요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많이 하냐 마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는 뭐 똑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뭐 이런 태양광 다. 그래서 이 산업이 성장하냐 마냐 이게 1순위예요. 산업이 성장 안 하면 뭐 경쟁이고 뭐고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이게 꺾이면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태양광은 첫 번째 조건은 확실하죠. 이걸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두 번째가 경쟁 강도. 예, 저렇게 성장하는데 내가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겠느냐? 중국보다 우리가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IRA 법안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태양광도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너무 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안 좋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다만 좀 시간은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당장에 좀 뭔가 큰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유통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금 중국인들 오잖아요. 뭐 올리브영, 뭐 요새 백화점도 많이 가고 저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가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정부도 어쨌든 중국인 유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유치하면 이게 수출로 잡혀요. 환율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우리가 뭐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일단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돈 써주면 좋은 거예요. 예, 경제 측면에서 좋은 거죠. 왜냐면 지난 또 6년간 못 왔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수혜받느냐? 1순위는 올리브영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없고. 근데 올리브영은 CJ가 51% 갖고 있는데 투자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수혜주를 논하기가 참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단 GS 리테일도 좀 보자는 의견 같아요. 계속 나온 얘기지만 시내 쪽에,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시내에 많아요. 중국 관광객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BGF보다는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더 싸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한 1, 2년간 GS 리테일이 BGF에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GS 리테일이 더 양호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또 호텔도 하잖아요. 파르나스 호텔 사업도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하이투자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아마 탐방 여러 애널리스트분이 갔다 와서 다 썼는데, 일단 3분기 이거는 다 이제 알려졌죠. 이걸 모르는 분은 없죠.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예상보다. 그래서 한번 빠졌고, MLCC에 대한 재고 확충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약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MLCC 공장 탐방했는데 5년 전에도 한번 있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는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공급 과잉을 좀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열매를 좀 맺을 때가 다가온다. 지난 5년 사이 동사의 이제 자동차용 MLCC 매출은 2,400억에서 7,400억으로 점프를 했고, 비중도 8에서 1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4년간 연평균 32% 성장했으니까 MLCC 전체 전장용 산업의 10% 성장보다는 크게 우위에 있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은 MLCC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따르면 MLCC 시장 규모가 23년도에 130억 달러에서 28년
180억 달러, 연평균 한 6.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장용은 이제 같은 기간 연평균 11% 정도 더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냐면 MLCC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MLCC도 하면서 자동차용 카메라 이번에 테슬라 공급했다 그랬죠. 거기에 플립칩 BGA 기판 세계 2등, 3등 정도 하는 업체잖아.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장화하면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모바일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데 이걸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 여기 들어가는 그 MLCC 원재료를 지금 그 생산 시설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파우더라고 하는데 요것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원재료까지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승부를 거는 거죠. 이게 MLCC 탑재량인데 이게 전기차거든요. 배터리. 예. 요게 탑재량이 뭐 2,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 내연기관차 IC 요게 300개. 뭐 압도적이죠. 요거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요거 말고도 요만큼이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MLCC가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점은 긍정적이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밸류에이션은 지난 몇 년 내에 최저점에 있습니다. 단 좀 진통기입니다. 지금 모바일에서 자동차로 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4위 협동 로봇 제조 기업이고 가장 많은 13종의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협동 로봇과 이게 산업용 로봇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업용 로봇 우리 뉴스 보면 엄청 큰 기계가 막 자동차 용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 공간에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분리돼 있어요. 협동 로봇은 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이 하면 협동 로봇, 분리돼 있으면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큽니다. 크고 무겁고. 예. 근데 산업용 로봇의 전방 시장은 IT나 자동차가 많아요. 협동 로봇은 되게 많아요. 협동 로봇은 우리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뭐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저기 무인 커피숍 거기 보시면 팔이 그냥 알아서 커피 따라주고 제가 저번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빕스 가니까 빕스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로봇 팔이 파스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바로 협동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협동 로봇은 쓰임새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음식 업종, 화장품. 예. 그래서 성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보단 협동 로봇 시장이 더, 그러니까 크다 안 크다를 떠나서 성장률.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건요, 성장률을 보셔야 돼요. 이거 몇 퍼센트 연평균 성장하냐? HBM에 열광한 것도 그 이유죠. 근데 협동 로봇은 35%, 산업용은 10%. 그럼 어딜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하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은 가장 무거운 중량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가반 하중이 좀 큰 그런 제품의 강점이 많다고 합니다. 20kg 이상은 1위예요. 압도적입니다. 이게 매력 있죠. 전체 4위인데 무거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 팩토리 AMR 자율 이송 로봇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년에 소프트웨어, 렌탈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 같고요. 내년에 흑자 전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요거 로봇 8. 예. 아시죠? 요게 그 보시면 어디 기억 안 나서 제우스도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보드카 같은 거 뭐죠? 그 위스키 따라주는 거. 예. 요런 게 이제 사람 옆에서 같이 해주는 협동 로봇이고 전통 산업 로봇은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거죠. 굴삭기 같이 생겼죠. 사람과 작업 공간 다품종이고 그래서 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다음 두산의 협동 로봇 라인업인데 뭐 식음료, 패키징 검사, 패키징 조립, 그러니까 해주고 그 뭐죠 포장해주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는 이제 주로 공장 같은 데 들어가겠죠. 요거는 되게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 음식점. 그리고 유일하게 25kg는 없어요. 경쟁사는. 예. 두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건 15일까지 기관들이 수요 예측하고요. 9월 19일 날 공모가 확정되고 청약 일정 9월 21일부터 22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미정이고 유통 가능 물량은 25%니까 뭐 적당하죠. 그래서 청약은 21일, 22일이니까 참고하시고 흥행 성공은 거의 확실시 되고요.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4조예요. 근데 공모가 아직 결정 안 됐지만 2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청약할 이유가 충분하죠. 주가도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통 주식 수도 적고. 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청약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물량을 얼마나 이제 배정 받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 BNK의 이민희 연구원님이 34,000원, 미세공정, 하이케이 기억나시죠? 얇은, 그러니까 그 증착 소재 중에 하이케이, 유전율이 높은, 그래서 전화를 끌어안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가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 저거 쓰면 이제 데이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고성능의 이제 D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하이닉스에 공급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요걸 ALD 장비 기억나세요? 원자 증차 장비. 예. 근데 이 회사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거라고 하고요. 4분기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좋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아마 장비 같은 거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서 중국이 반도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이번에 느낀 건 야, 중국 절대 포기 안 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4분기부터 이익도 좀 회복될 것 같고요. 신개념 비메모리 반도체도 장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 고객에도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경에 상하반기에 좀 결과 나올 것 같고, 그다음 태양전지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장비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옛날 방식이 HJT라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2007년에 처음 나온 게 PERC 방식입니다. 이게 태양광 전지 효율이 22%밖에 안 돼요. 100을 받으면 22만 쓰는 거예요. 공정수도 10개 정도 되고. 근데 2010년에 탑콘 방식을 개발을 했대요. 탑콘. 요건 23%. 근데 스텝스가 좀 많죠, 공정이. 20년에는 저 HJT 방식을 개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25%고 공정수는 7개로 확 줄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데 요 방식마저도 이제 뛰어넘는 게 텐덤. 2개 섞는 거예요. 텐덤 방식. 여기에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도 붙인다고는 하는데 요걸 적용을 하면 발전 효율이 무려 35.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일단 저거는 아직 하기 어렵고 내년 초에는 30%까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장비를 개발한다면 중국에서도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일단 이제 잘 만들어만 낸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을 좀 안고 있지만 실적 방향성은 분명하고 또 태양광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PBR이 지금 제가 보니까 중간 정도가 25,000원 정도 돼요. 2.3배. 그래서 지금 27,000원까지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올라갈 때는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그다음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확산공정 기억나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네, 확산공정 요거 어떤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배웠던 게 뭐죠? 요거 그 중에 하나가 ALD 요거죠. 하이케이 소재를 증착하는 거예요. 하이케이 소재는 굉장히 이제 까다롭죠. 저걸 증착하는 건데 여기 웨이퍼에 이제 저 하나씩 넣는 거예요. 가스를 한번 딱 기체를 주입을 하고 그럼 얘가 여기 웨이퍼 밑에 표면에 하나씩 요 전구체 같은 게 붙습니다. 서로 붙으면 붙을 수는 없어요. 같은 종끼리는 붙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동성동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붙고 그럼 남는 기체들 있죠. 얘네가 여기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빼줘요. 그럼 제 이제 걸러낸 다음에 다시 B를 넣어주고 또 하나씩.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장점은 이렇게 균일하게 두께도 균일하고 표면도 균일하고 이런 것들에 장점이 많아서 핀팻, 게이트 어라운드, 최첨단 공정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주성과 유진테크, 원익IPS인데 주성은 이제 주로 하이닉스 쪽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한번 설명드린 게 그거였죠. 이제 저게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치 ALD 이건 뭐죠? 웨이퍼를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단축시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유진이 이제 대치하는 그 장비를 개발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약간 이제 정밀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수요도 있는 거죠. ALD 장비가 뭔지 이제 확실히 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워낙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ALD가 뭐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서 걱정이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긴 좀 어렵고요. 이번에 유가가 어쨌든 올라와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이제 플러스 전환, 물가인 부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갔죠. 예, 그게 이제 석유 가격 하락폭이 축소돼서 좀 그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의 이유는요, 수요보다는 감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제일 큰 나라니까 러시아랑 같이 이제 합작해 해가지고 계속 감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는 증산하고 있고요.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는 감산 안 한대요. 동참. 예, 난 동의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우디나 러시아만 하는 외로운 좀 감산이죠.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생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규제를 확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더 생산하라고. 예, 그래서 막을 카드도 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아람코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아람코가 상장이 끝나면 상장이 어느 정도 아니 상장이 아니라 그 지분매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람코는 정유회사니까 유가 오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원유가 올라가서 비싸게 판다면 이제 이슈가 끝나는 거죠. 약간 의도된 아람코 지분 매각을 위한 또 이런 감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오래 갈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유가 하락 포지션을 엄청 잡아놨나 봐요. 공매도 이런 투기죠. 그게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청산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 커버링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도 너무 그냥 이제 유가 계속 올라니까 걱정은 돼요. 솔직히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니까. 근데 너무 막 100달러 간다 또 그런 얘기까지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 예. 유가는 90달러 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꺾이는 게 좋은데 그게 당장 유가 꺾일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자, 그리고 DB의 강영기 연구원님이 한국 자체적 문제로 원화 가치가 약해졌다면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 지금은 사실 중국 요인이 크죠. 중국 위안화가 너무 약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화가 약한 게 아니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예, 오히려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주들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0수년간 최저점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이후로 거의 유사한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가 더 내려가려면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고 그래서 지금은 경기상 저점이다. 예. 제조업 경기가 우리나라는 중요한데 그런 지표들도 그런 걸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 의견이 맞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수출형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좀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DB에서는 그런 좀 의견을 갖고 있고 저는 반도체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반도체 쪽은 사이클이 저점이라 예,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있고요. 반도체 긍정적 신호에 주목하자. 지금 대만의 PC나 AP 같은 이제 비메모리 업체들 이쪽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대요. 대만의 아수스, 에이서 매출 급증, PC,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미디어텍, 메모리 모듈러인 에이다트 여기가 각각 30% 이상씩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추세 반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AI가 강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세에도 완제품 부진 지속이 약점인 상황에서 지금 일단 이런 완제품들의 수요 증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고 거기에 하이닉스가 들어갔는데 하이닉스의 판매 정책과 펀더멘탈은 무관하고요. 예. 예. 그 삼성전자 2차 감산이 메모리 가격의 하방 경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감산하죠. 이런 부분들은 가격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좋은 요인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최대치 대비 디램 낸드 모두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계속 줄잖아요. 어느 순간 수요는 갑자기 살거든요. 수요가 뭐 우리 예고합니다 하고 그냥 오늘부터 수요 삽니다 이러진 않아요. 감사는 예측이 가능해요. 언제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수요 예측은 불가능한데 수요가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돌아서고 그러면 감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여력이 삼성전자 대비 훨씬 열의에 있는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막 출하기 힘들죠. 가격 방어는 해야 되고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생존의 문제니까. 그래서 치킨 게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감산 우선순위가 저수익성 제품이 있죠. 그러니까 비싼 제품은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아주 좀 싼 제품들은 이제 생산을 계속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 반등은 아주 밑에 있는 급의 전통 제품부터 시작되지 않게. 레거시가 이제 전통 제품이라 뜻이죠. 예전 제품, 최신 제품보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불안 때문에 막 주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하자. 이제 메모리 가격 반등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중 분쟁 여부는 좀 아직 불확실하지만 AI 수요에 따라서 HBM 시장 개화와 업황 회복이 만난다면 메모리 회복 사이클 방향성은 더 명확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낸드고요. 월별 매출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요 D램 수출액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요건 모듈 D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는 좀 빠지지만 주당 순이익이 보통 주가가 먼저 가요. 항상. 그리고 돌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괴리를 맞춰주는 조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유한타의 백기련 연구원님은 이제 스마트폰 메이트 60과 아이폰 15가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거 긍정적인 뭐죠? 저기 메모리 탑재 용량이 올라갔습니다. 아이폰은 원래 6기가 썼는데 8기가, 화웨이는 12기가, 16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한테 좋은 거죠. 저렇게 용량이 늘어나는 건. 마이크론 실적은 이번 달 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HBM 관련된 얘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하락 트렌드가, 하락 추세가 본격화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공급 확대도 아주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9월부터는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메모리 가격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판 같은 경우도 수급이 정상화될 걸로, 기판도 좀 부진했죠. 그렇지만 플립집 BJ 기판 중장기 수요 증가세는 이어질 것 같다. 그죠? 자동차랑 서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나 대덕전자의 수혜 강도는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8기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나온 메이트 60 최상위 모델에는 16기가. 이게 늘어날수록 좋죠. 탑재량이. 대만 PCB 4개사 월별 매출 조금씩 터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죠? 되게 편해요. 반도체는. 여러분이 시간과 함께하면 결국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다만 언제 오르느냐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사실. 그러나 변하잖아요 뭐가.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아 조금씩 개선되는구나. 요걸 보는 거죠. 비만 치료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이거 주도하고 있는 기업 2개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직접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한다. 가장 높은 성장, 연평균 35% 성장할 것 같고요. 2030년 예상됐던 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인데 1000억 달러로. 위고비와 이제 마운자로,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름인데 분기별 매출이 1조씩을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관련 이슈는 앞으로 3, 4년 더 이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당뇨 치료제로서는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죠. 또
그 심혈관계 질환, 관절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이런 것들이 비만과 관계가 높은데 이런 쪽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에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역 먹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복용 편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고비나 마운자라고 대표적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더 효능이 좋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후기에 임상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A도 계속 하고 있고, 화이자, 베링걸 링겐의 암젠도 이런 후기 임상 단계 진입을 하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요게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확장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렐리는 최근까지 발표된 파이프라인 중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그 3중 작용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번의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아고니스트. 요거 임상 3상 결과를, 그러니까 효능이 되게 좋겠죠. 요거를 25년도에 좀 시간은 남아 있지만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으시죠? 뭐냐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뭐 비만 치료제를 투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성장 있죠. 연평균 성장률이라는데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산업을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성과가 좋아요. 올해 상반기는 그게 배터리였고, 지금은 로봇, HBM 뭐 이런 쪽이죠. 비만 치료제.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계속 찾아봐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높을 게 뭔가,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산업이 있을까? 근데 그 기업이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기다리시고.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성장이 나오는데 주가가 푸진하다. 그러면은 이제 대응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보세요.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성장이 죽으면 주가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산업일까?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 기억나시죠? 저도 저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때 보고서 보여드릴 때가 1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딱 읽고 이거는 괜찮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실히 방향전환 하겠구나. 봤었는데 저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렇게 빠른 시간은.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고밸류 기업이에요. 아시겠지만 퍼가 낮질 않아요. 13만 원은 그게 비싸진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비싸졌죠. 근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퍼가 비싸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더라고요. 시장이 인정해버리면 그냥 가버려요. 아니 PER이 높아도요, 이게 성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퍼는 안 봅니다. 일단 주가는 달려요. 그걸 제가 또 느꼈어요 이번에. 근데 나중엔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긴 해요. 그래서 뒤늦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중엔 결국 부메랑처럼 나를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올라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막 시장에서 화제될 때는 퍼가 중요하진 않대요. 뭐 루닛 보세요. 루닛 저도 분석을 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뭐 계산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러면 뭐 밸류에이션 뭐하러 보나. 근데 봐야 돼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통한다고 밸류에이션 안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밸류에이션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다만 이런 성장주가 초기에 막 붐을 이룰 때는 별 의미는 없어요. 초기에는 그냥 일단 주가부터 가니까. 그러나 늦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지금은 이제 이런 막 로봇이나 이런 쪽이나 자율주행도 막 가잖아요. 이런 게 막 가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무슨 필요야? 그냥 비싸도 가. 묻고 더블로 가.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뒤통수 맞아요. 그냥 아시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고 하시고, 이 좋은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또 있을 텐데 여기서 안 간 게 뭐가 있나, 이걸 계속 찾아보는 거죠.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성장이다. 그 성장이 이미 반영된 건 좀 기다렸다 사시거나, 아니면 안 오른 거 중에 찾아보자. 요거를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1순위예요.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1순위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좀 배치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오랫동안 기대했던 급격한 하락에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금리 너무 높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동결할 텐데 계속 데이터 확인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 발언에서 얘기한 건 뭐죠?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거의 끝난 거예요. 그걸 쐐기 박는 그런 발언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인하까지는 아직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꺾여야 되는데 잘 꺾이지는 않는 상황이 좀 이어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되, 금리가 꺾이려면 좀 뭔가 좀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죠. 그 중국의 유로 관련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고션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미국 시카고 남부 쪽에 배터리팩 공장 건설 인가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시나리오는 중국이 못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진짜면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부담이죠. 중국이 못 들어가야 돼요, 미국에. 저렇게 하나씩 파고들면 나중에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서 요게 아니길 바래요, 솔직히 저는. 예,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고밸류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 좀 더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일단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애플 아이폰이 이제 총 판매량 5% 감소할 거다. 뭐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뭐 하이폰도 출시됐고, 근데 일단 주가에는 반영된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 떠오르는, 여기도 뉴스 나와 있네요. 대안은 인도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인도 쪽을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성과 날지 요거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KB증권, 요거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건데 보고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날 읽어드리지 못했고, 뭐냐면 다르파 아시죠? 다르파. 근데 이거 KB의 9월 전략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거기 있던 내용 다시 또 보고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르파가 뭐죠? 국가고등연구계획국. 작년에 반도체 후공정. 올해는 뭐죠? 우주항공입니다. 올해는 우주항공이야. 그 내용이에요. 아시죠? 예. 다르파를 보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항목은 우주항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국 정부가 지금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죠. 아직 그 특별법이 통과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과되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법안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돼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주항공도 괜찮지 않겠냐. 우주항공 하면 뭐 어느 쪽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거의 한 50분 걸쳐서 일단 보고서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일단 장은 끝나려면 조금 남았는데, 일단 제가 시장 조금 이르지만 좀 마감 시황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장이 아직 좀 끝나려면 좀 시간 남았는데, 오늘 코스피는 조금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기관이나 뭐 거의 매매가 없어요. 그래서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섹터 쪽으로 보면 제대열, 여기가 이제 줄기세포 쪽인데 여기가 오늘 폭등을 해버렸고, 요새 보험사들 주가 뜨겁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줄기세포, 오늘 차바이오텍, 바이오의 날이에요. 요즘에 오늘 유한양행도 다시, 다음 달 좀 제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역사를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다음 달 결과 나와봐야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폐암학회에서 좋은 좀 그 임상 3상 데이터 나오기를 꼭 바라맞이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도 다시 오랜만에 좋네요. 그동안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고, HD 현대건설기계가 좋고, 건설 중장비 쪽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투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일부 좀 실적 때문에 좀 빠진 기업들도 있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뭐 여전히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급락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작기계, 면세점은 누가 가나요? 오늘 토니머리.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 좋네요.
백화점도 올라가고 있고 손해보험 쪽도 오늘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드디어 27만 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화재 우선주 이제 그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거죠. 그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좀 매력적이었고, 근데 보험주들 요즘에 거의 좋고요. 치매 치료제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업종도 오늘 미포조선에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좀 공부해봤죠. 미포조선. 예. 그리고 페인트는 오늘 벽산이 요즘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벽산 오늘도 9%. 비만 치료제 쪽도 오늘 좋고요. 펩트론이죠,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도 오늘 좋습니다. 뭐 로봇주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주 뜨겁고요. 근데 왜 네이버는 안 가죠? 정작 만든 건 네이버인데 참 안 갑니다. 예. 무겁네요, 진짜 네이버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요새 뜨겁죠. 오늘 메디톡스 뭐 예. 유한양행, 뭐 한국 BNC. 다만 오늘 휴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휴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소송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오늘 메디톡스가 역시 대장입니다. 3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메디톡스도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고생에 좀 보답하는 주가가 나온 것 같아서 아마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 화장품주도 오늘 다시 조금 쉬었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마녀공장이 좋고 반면에 일부 뭐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톡스 쪽 뭐 좋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오늘 넷마블이 급등하더라고요. 예, 넷마블, 넵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고, 반면 네오이즈는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주도 오늘 일부 기업들 예, 좀 반등하고 있고, 풍산. 그러나 YTN은 뭐 방산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방송국이죠, 그냥.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오늘 좀 일부 괜찮네요. 예. AP위성 하나에어로 또 세트레가 인텔리안테크가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니까 조선기자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좋고요. 두산이 24%. 네, 두산은 아시죠? 상장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거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상장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도 로봇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장비인데 그래도 뭐 로봇 하니까 뭐 당연히 플러스 효과는 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일부 로봇주들은 오늘 좀 빠지면서 조금 이제 로봇주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FNF가 오늘 좀 강해서 일단 좋습니다. 그 지주사는 HD 현대가 뭐 요새 뜨겁죠. CJ 올리브영 효과 있는 것 같고, 두산 각각 다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 GF홀딩스는 그 자사주 소각인가요? 아마 그 이슈에 있었던 것 같고, 풍력주들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분위기 같습니다. 아니, 다 강한 건 아니죠. 예. 풍력주도 보시면 태용이나 CS 베어링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데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비료 쪽이 지난주 금요일날 비료가 급등했었어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도 중국이 요소수 수출 안 한다고 해서 한번 올랐는데, 근데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거는 일회성이라 그렇게 그런 걸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리튬은 일단 그래도 뭐 어쨌든 주가는 뭐 바닥권 아닌가 이렇게 싶긴 하고요. 리튬주는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금양 조금 부진했고, 예. MLCC 업체들도 여기에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코스모신 소재가 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도 좀 부진했고요. 장비에서는 오늘은 근데 배터리 관련주가 다 안 좋았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 중국 이슈가 좀 영향 주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은 합니다. 인터넷 좀 부진했고, 예, 스마트폰 섹터 아무래도 이제 애플 관련된 좀 불협화음이 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섹터도 약간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일단 섹터 쪽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는 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오후에 좀 올라가니까 지수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좀 분위기는 괜찮은데 2차 전지가 좀 안 좋죠. 삼성 SDI, 에코프로 BM, 현대모비스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한 2% 빠졌고요. 포스코인터, SK이노베 대부분 다 그쪽이죠. 그 2차 전지 쪽.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 부진한 상황입니다. KT는 뭐 배당 줄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근데 모르죠. 이번에 이제 CEO가 새로 이제 취임을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런 우려감, 배당 좀 줄지 않나,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금양, LNF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2차 전지가 가장 안 좋아요. 네, 섹터로는. 그다음 반도체에서 HBM도 좀 빠지고, 한미 반도체 그 대표이사 오늘도 샀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 곽동신 맞죠? 곽동신 회장 그 대표님. 그러니까 계속 삽니다 지금. 예. 이 비싼 가격에서도 그냥 자신 있다는 표현 같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뭐 오늘도 아까 잠깐 보니까 내부자 매수 또 들어왔습니다. 넷마블 오랜만에 강했고, 근데 반도체는 방향성은 좋아요. 예, 안 좋았다가 돌아서니까. 단 물론 HBM은 너무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 전체 반도체는 이제 좋아지는 그림 아닐까. 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있고, 바이오 뜨겁고요. 예, 로봇, 바이오, 뭐 의료기기 이런 쪽이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요 정도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뭐 등락 거듭하고 지수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오른 거 조심하시고 조금씩 이제 그 좋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올해 너무 상반기에 달렸던 2차 전지는 확실히 좀 계속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데, 뭔가 또 모멘텀 생기면 바뀌겠지만, 예, 그런 지금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신에 로봇, 신약 개발, 의료기기 이런 회사들이 꿰차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그래도 코스피가 괜찮은 건, 단단한 건 반도체가 버텨줘요. 바닥에서 이 사이클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한 선택지인 반도체가 좀 버텨주고 있는 건 그래도 코스피를 버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데,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못 가다 보니까 좀 흔들린다. 이렇게 시장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죄송한데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시장 아직 끝날 때 한 3, 40분 남았는데 먼저 좀 끝내는 거 양해해 주시고, 내일은 또 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